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먼저 얘기를 해 봅시다. 동경이란 개념은 x축의 양의 방향을 각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시초선이라고 하죠. 시초선을 기준 잡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각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이 동경입니다. 동경은 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반직선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있을 때 OP, OQ의 반직선이 나타내는 각이 같다.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로 표현되죠. 또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또는 그 두 개의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또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말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각각 각을 더하거나 빼서 특수각을 이용하여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각이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직선을 빼요. 여기가 베타의 각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도 베타의 각과 일치하겠죠.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뺀 그 결과는 180도만큼의 값이 차이가 있어야 되고 여러 번 회전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360도 곱하기 n을 더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동경 OP하고 동경 OQ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각의 성질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베타라는 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알파라는 각이 있다 그러면 요만큼도 베타가 되다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0도, 360도 형태가 되겠죠. 360도는 주기성을 이용한다 그러면 360 곱하기 n으로 표현이 되겠죠. 같은 이유로 y축에 대해 대칭이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놨을 때 자, y축 대칭입니다. 그럼 여기도 같은 알파가 되다 보니까 두 개의 각을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x축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라는 말을 만나게 되면 두 개의 각을 더해서 0도가 되는지 180도가 되는지 그것만 잘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분법과 호두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60분법은 각도를 쟀을 때 한 원 위의 각을 360등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각도, 그 뾰족한 정도를 1도라고 표현했을 때 그 1도 단위가 도라는 단위가 붙죠. 이렇게 표현되는 각을 60분법이라고 하고요. 호두법이라는 것은 그 각도를 실수화 처리한 거죠. 실수화 처리해서 각도를 측정했을 때 그를 호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단위를 만나게 돼요. 라디안 뭐였죠? 라디안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1라디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 라디안 그래버리면요 180도가 된다는 그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각도를 라디안을 각도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호두법이라고 하고요. 60분법과의 관계는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80도가 파이다 보니까 90도는 당연히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요. 자, 이를 3으로 나눈 60도 같은 경우는 이를 3으로 나눈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 45도, 30도 각각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공식이 있죠. 부채꼴의 길이 L은 R 세타로 표현되고요. S는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는 기본적인 부채꼴 관련된 공식이 됩니다. 자,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라고 되어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사인과 코사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삼각함수의 값들이 됩니다. 각도가 주어져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결정이 되죠. 특수한 각을 제외하고는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단위원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단위원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1인 원을 말하게 되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됩니다. 자, 요 점에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이 1인 거죠. 요 점에 대한 x 정보와 y 정보가 있어요. x 정보와 y 정보가 있는데 그들을 각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정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단위원 위에 한 점을 각각 좌표로 표현하는 것이 삼각함수의 정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한 점에 대해서 P라는 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여기 X 정보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Y 정보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즉 간단하게 길이값과 높이값이라고 합시다. P점에 대한 길이값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P점에 대한 높이값은 사인 세타라고 합시다. 즉 사인 세타를 높이 정보라고 이해합시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길이라고 합시다. 자, 탄젠트라는 것은 기울기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울기. 당연히 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길이값분의 높이값이 탄젠트 세타다 보니까 탄젠트의 세타라는 것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게 단위원이다 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원의 성질에 의해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에 의해서 1을 만족한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정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각 특수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수각을 얘기를 해보기 위해선 원 두 개가 필요합니다. 원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X축이에요. 여기가 Y축이고요. 자, 시계의 단위를 한번 따져봅시다. 12시, 여기가 1시, 2시, 3시 이렇게 되겠죠? 시계 단위로 이렇게 30도의 각도로 표현되어 있는 시계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외우기 수월해집니다. 자, 여기가 시초선이다 보니까 여기 30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60도가 돼요.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120도가 되고 150도. 여기가 180도가 되고요. 이쪽이 210도가 됩니다. 30도씩 더하면 되겠죠? 240도가 되고 여기가 270도가 되는 거죠. 300도가 될 것이고 이쪽이 330도가 됩니다. 여긴 0도이며 동시에 360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도형을 두 개를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연결된 직사각형이 딱 만나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도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을 가지고 높이값과 길이값을 측정하시면 돼요. 30도에 대한 사인은요, 이 점에 대한 높이입니다. 짧은 높이가 있고 좀 긴 높이가 있어요. 여긴 당연히 1이고요. 그래서 짧은 것은 2분의 1, 그리고 긴 것은 2분의 루트 3으로 기억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높이값만 한번 불러보면 여기 2분의 1, 2분의 루트 3, 여기가 1, 이 점이 1이라는 거죠, 높이가. 이 점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1, 여긴 0입니다. 자, 여기가 이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졌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0입니다. 지금 제가 부른 것이 각각 특수각에 대한 사인 값을 말한 거고요. 자, 코사인 같은 경우는 길이로 이해하셔야겠죠. 이 점에 대한 길이는 요걸 얘기합니다. 긴 길이는 2분의 루트 3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부호 조심하시고요. 자, 이 점에 대한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 60도에 대한 코사인 2분의 1, 90도에 대한 코사인 0이고요. 120도에 대한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 15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180도에 대한 코사인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210도에 대한 코사인 값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4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270도는 0, 300도는 2분의 1, 330도는 2분의 루트 3, 0은 1이 됩니다. 지금 부른 것들이 코사인 값이 됩니다. 즉 사인과 코사인은 길이 정보와 높이 정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은 이렇게 45도짜리에 대한 것이 있어요. 45도짜리, 즉 여기 요 호에 반 45도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정확히 정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정사각형이 그려지게 되고 이때 길이값이나 높이값은 2분의 루트 2를 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그냥 45도가 되고요. 여기는 135도가 되며 여기는 225도가 되고요. 여기 315도에 해당합니다. 즉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45도의 값은 둘 다 2분의 루트 2가 되며요.
그리고 135도에 대한 사인 값은 높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 코사인 값은 길이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225도에 대한 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315도에 대한 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코사인 값은 2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탄젠트 같은 경우도요, 기울기입니다. 자, 이쪽에서의 기울기는 45도에 대한 기울기는 1이죠. 225도에 대한 기울기 또한 1이 나오고요. 135도에 대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자, 315도에 대한 기울기 또한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는 곧 기울기 정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쪽 한번 봅시다. 30도에 대한 기울기는요, 루트 3분의 1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0도에 대한 기울기는 이것의 역수가 되어서 루트 3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0에 대한 기울기는 0이니까 의미 없고요. 90도에 대한 기울기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120도에 대한 기울기는요, 이곳에 부호를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3이요. 150도에 대한 기울기 또한 루트 3분의 1에 부호를 바꾸면 150도에 대한 기울기가 얻어지겠죠. 또한 대칭성에 의해서 150도에 대한 기울기와 330도에 대한 기울기는 같다라는 것도 이 그림에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특수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그래프는 값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y는 sin x의 그래프가 있죠. 아까 그 각이 커짐에 따라서 단위원이 주어져 있을 때 각이 커짐에 따라서 그 높이 값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래프는 주기함수가 돼요. 360도, 즉 2파이를 주기로 가는 주기함수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의 칸을 먼저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이렇게 칸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시면 됩니다. 사인 0이 0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 조금 그림이 서툴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가 사인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가 계속 앞뒤로 붙어 있겠죠. 굳이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사인 그래프를 얘기했고요. 여기가 지금 2파이가 돼요. 여기가 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1, 여기 마이너스 1인 이러한 그림을 택하게 되며, 자, 요 0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 이 그림이 주기 함수이므로 계속 앞뒤로 붙어 있는 그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 한번 가볼게요. 자,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도 그리는 방법은 유사합니다. x축 하나 그려놓고요. y축 하나 그려놓고, 자, 주기성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칸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의 값은 0부터 시작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물론 여기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래서 0일 때는 1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진다가 특징이에요. 자, 조금 그림을 천천히 그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0부터 마찬가지로 2파이가 주기가 되고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각각 최대 최소를 갖는 그림이 되며, 자, 이러한 그림이 앞뒤로 붙어 있는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리는 게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사이의 관계식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정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을 만족한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공식이니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각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여러 가지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은 이거 외우는 건 아니고요. 이해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 그래프는 조금 더 크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기가 있고 네 칸을 그림을 그리고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0부터 시작해서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죠. 주기가 2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0부터 시작해서요.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사인 주기라고 합시다. 사인 주기. 그러니까 사인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흘러가는 요 함수 값들, 이거를 자, 사인의 부호가 바뀐 형태다 보니까 마이너스 사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1에서부터 0으로 가는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코사인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는 요 값은요, 마이너스 코사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같은 이유로 좀 뒤집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각을 1에서부터 0으로 가는 이렇게 진행되는 각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x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라고 보십시오. 그래도 이거는 여전히 코사인입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 목적지가 1이지 않습니까? 1에서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코사인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같은 이유로 0에서 1로 가는 이러한 그림이다 라고 하면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는 요거요. 요것도 마이너스 코사인 주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그림 하나가 각 변환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인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어요. 자, 파이는 여기를 말하게 되고요. x를 빼고 있다는 얘기는 각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을 보셔야겠죠. 자, 이 그림은요, 사인과 정확히 일치하겠죠. 사인 x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인에다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x 이거를 바꾸고 싶어요. 2분의 3파이는 여기입니다. x를 더했다는 얘기는 각을 이렇게 진행시켜 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랑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변화는 그림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자, sin x와 cos x를 포함한 함수의 최대 최소의 문제는요, 제곱 플러스 제곱은 1인 것을 이용하여 각을 사인이나 코사인을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적당히 치환을 하거나 치환을 했을 때는 범위가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로 바뀐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치환했을 때는 범위를 바꿔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단위원을 이용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세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음수가 되어 달랍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부호가 다르다. 자, 그림 사분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사인은 높이라고 했어요. 코사인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이 양수이고 코사인이 양수, 이거 아닙니다. 여기는 뭡니까?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 자, 이 사분면이 우리가 원하는 각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4사분면도 우리가 원하는 각도라고 볼 수 있죠. 길이가 음수, 길이가 양수, 높이가 음수요. 부호가 다른 범위는 2사분면, 4사분면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2사분면과 4사분면 사이에 있는 각을 말하게 되고요. 자, 나조건은 좌표 평면에서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경 일치 조건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뺀 것이 0 되면 됩니다. 즉 6세타에서 세타를 뺀 것이 0, 그리고 주기성을 포함해서 360도도 허락하고요. 뭐 360도라고 하지 말고 2파이라고 합시다. 뭐 4파이도 되겠죠?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세타라는 것이 0이 되거나 뭐 2파이가 되거나 뭐 4파이, 6파이 이런 식의 각이 표현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세타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세타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찾아오시면 돼요. 0 나오죠? 자, 5분의 2 나오네요.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도 얻어지겠고요. 뭐 여기 6파이, 8파이 있다 보니까 5분의 6파이도 있고, 자, 5분의 8파이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얘가 2사분면이거나 4사분면에 있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각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5분의 2파이는 1사분면이죠. 예, 5분의 4파이 요거 우리가 원하는 거 맞네요. 5분의 6파이는 3사분면이고 5분의 8파이는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가 5분의 8파이라는 것은 5분의 7.5파이가 여기에요. 5분의 8파이는 여기쯤 되겠죠. 이런 표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좀 그쵸? 5분의 5파이가 여기니까 5분의 2.5를 더한 것이 이쯤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5분의 7.5 정도가 여기다 보니까 5분의 8은 여기 있는 게 분명하고요. 자, 그 다음 숫자는 5분의 10인데 5분의 10은 2파이다 보니까 0도랑 일치하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는 게 여기서 목적이었었어요. 따라서 5분의 4 플러스 8 파이, 즉 5분의 12파이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호 AB의 길이가 2파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넓이가 8파이, 부채꼴 OAB가 있습니다. 자, 넓이 S라는 것은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식이 있었죠. 또는 뭐 2분의 1 RL쯤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넓이가 지금 8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8파이를 확인하면 되고요. 자, 호의 길이가 2파이입니다. 자, 2파이인 호의 길이 L은 R세타였죠. R세타. 따라서 여기를 연립해서 R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가 8파이였었어요. 그리고 R세타가 2파입니다. 자, 그러면 지워지고요. R 곱하기 R 하나 남아있고 파이, R파이가 8파이를 만족하겠죠. 따라서 R의 값은 8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지름 R을 이거 8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L은 R세타다 보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인 것도 확인되죠. L은 R 곱하기 세타다 보니까 두 개를 곱한 게 2파이 아닙니까? 이게 45도란 얘기예요. 45도이고요. 여기도 8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요 길이 또한 구할 수 있겠죠. 1대1 때 루트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루트 2로 나누시면 돼요. 따라서 4루트 2쯤 되겠네요. 여기도 4루트 2. 자, 값을 구해놨습니다. 호 CD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됩니다. 요 길이요. 그럼 요 길이는 L-라고 한다고 했을 때 L'의 길이, L'는 R 세타겠죠? 4 루트 2 곱하기 세타는 4분의 파이. 그래서 4 지워지고 루트 2파이가 답이 되어야겠죠. 4번이군요. 자, 3번 문제입니다.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만족할 때 탄젠트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일단 분수식 통분 먼저 해볼까요? 자, 통분하게 되면 사인 세타 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이쪽은 사인 제곱부이네요. 사인 제곱 세타가 있을 거고 여기는 플러스 값에 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해야 됩니다. 1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나올 거고요.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2 코사인 세타가 얻어지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2분의 5라고 되어 있어요. 2분의 5라고 되어 있네요. 이 값이 2분의 5입니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두 개를 더해서 1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면요. 자, 요 위의 식은 아마도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다 보니까 2로 묶어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즉, 남아있는 식을 잘 보시면요. 사인 세타 분의 2만 남아있게 되고 그것이 2분의 5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 5분의 4인가요? 사인 세타 위로 보내고 5분의 4가 되네요. 자, 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탄젠트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 각이 예각둔각을 고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삼각형 하나 그리시면 돼요. 삼각형 하나 직각 삼각형 하나 그리시고요. 자, 빗변분의 높이가 여기 5라고 잡혀 있고 여기 4라고 잡혀 있을 때 세타가 이런 상황일 때 5분의 4를 만족하겠죠. 근데 지금 각 자체가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다 보니까 탄젠트의 값은 음수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 잘 고려해 보시고 기울기 따져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동격에 대한 기울기는 3분의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답은 4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호를 잘 고려해서 잡아보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빗변이 5가 되고요. 높이가 4다 보니까 이러한 동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상황이죠. 그럴 때 여기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이 되고요.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묻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과 x축 및 y축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a, b 주어져 있죠. 자,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2대1로 내분한대요. 2대1로 내분한 점 p.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세타에 대한 각, 원점을 지난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은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가 곧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2사분면이다 보니까 사인 값은 양수고요.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됩니다. 곱했을 때는 모두 다 음수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점을 찾아서 기울기를 잡아봅시다. 자, x 대신 0 집어넣으면 여긴 6 될 거고요. 자, y 대신 0 집어넣으면 여긴 마이너스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점 P의 좌표는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대1이다 보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 x값이 돼야 되고요. y값은 4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돼요. 즉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리실 때도요. 4라는 값 자체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1일 때 얘가 4라고 볼 수 있겠죠.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루트 15가 17 되겠네요. 17. 따라서 자, 사인 세타 여기 세타라고 해봅시다.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루트 17분의 4가 되고요. 같은 이유로 코사인 세타도 루트의 17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림에서 그래요. 부호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부호는 맨 처음에 따졌던 그 부호 가지고 오면 되고요. 두 개를 곱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보니까 17분의 4 그것의 음수값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기본적인 직각 삼각형 그려두시고 사분면이 어딘지를 판단한 후 최종 부호를 결정해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수월해 보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어떤 실수 세타에 대하여 두 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수 a가 존재할 때 a의 제곱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요 식과 요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뭔가 소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에 각각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다 보니까 제곱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 양변 제곱으로 처리할 거예요. 양변 제곱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4의 사인 제곱 세타 나오고요. 앞에 거 제곱. 자, 뒤에 거 제곱은 a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되죠. 그리고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플러스 4a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얻어지는군요. 자, 요거 제곱하면요. 3의 제곱은 9가 되고요. 16 곱하기 5입니다. 80 되겠군요. 자, 요게 첫 번째 식을 제곱한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식을 제곱해 볼게요. 앞에 거 제곱하면 a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나오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의 4의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다 보니까 4a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얻어집니다. 이거 제곱하면 9분의 1 나오죠? 이렇게 돼요. 자, 두 식을 더해야 이게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뭐 단순하게 더하기 처리해 봅시다. 그럼 두 개가 지워지게 될 거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것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4가 얻어지죠. 자, 이 식과 이 식을 더하게 되면 a 제곱이 되는군요. 자연스럽네요. 두 개를 더하면 9분의 81 되겠습니까? 네, 81. 따라서 a의 제곱의 값은 9분의 81에서 4를 빼야 합니다.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 a 제곱의 값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얻어지겠네요. 그럼 얘는 9에서 4를 빼다 보니까 5가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답은 2번이군요. 자, 6번 문제입니다.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 4를 만족합니다. 그 만족시키는 세타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각각 2사인 제곱 세타와 4 코사인 제곱 세타를 만족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것을 이용해 봅시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게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자, 그것의 역수예요. 역수다 보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결과가 4를 만족을 합니다. 자,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통분해 볼까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나오죠. 그 결과가 여전히 4가 돼야 됩니다. 이거 1이에요.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 지금 얻었어요. 두 근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두 근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두 근의 합 한번 찾아볼까요? 자, 두 근의 합은 2 사인 제곱과 2 코사인 제곱을 더하다 보니까 2가 되는군요. 그 2는 두 근의 합,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요 a가 됩니다. a. 자, 두 근의 곱은 b가 되죠. 그 b는 두 근의 곱 4 곱하기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다 보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한 식이 얻어지겠네요. 자, 사인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다 보니까 4분의 1을 제곱하면 16분의 1이 얻어지게 되고요. 4분의 1이 자, b의 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를 묻는 문제는 2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a sin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특정한 점을 지나가요. 함수의 최대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fx라는 형태가 a의 sin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최대값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요. a가 양수라면요. a 플러스 1이 최대가 되고요. a가 음수라면 a 플러스 1, 여전히 a 플러스 1이겠죠. 음수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가야겠네요. 최대값은 a 플러스 1인데 절대값 a에다가 1을 더하면 최대가 얻어진다는 것은 그래프의 성질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a를 구하는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겠죠. 점을 집어넣어 봅시다. y 대신에 3을 집어넣고요. x 대신에 12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a 곱하기 sin 2 곱하기 12분의 파이, 거기다가 1을 더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자, 그 말은 sin 6분의 파이네요. a 곱하기 6분의 파이는 30도가 되죠. 따라서 2분의 1 됩니다. 플러스 1. 자, 그 얘기는 2분의 a의 값이 넘기면 2를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a 값은 양수 4가 얻어지는군요. 따라서 최대값은 5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겠죠. 0부터 2파이까지 x의 범위에 대하여
함수 fx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파이 플러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섞여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요, 삼각 함수값을 통일시키셔야 됩니다. 자, 먼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봅시다. 파이 플러스 x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아닙니까? 파이는 여기에 있어요. 파이에다가 x만큼 더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요거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요것이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코사인 제곱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사인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꿉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x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개 계산하시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자, 코사인 x를 치환해야겠죠. 따라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자. 자, 그러면 t의 범위는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0부터 2파이까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게 치역의 범위다 보니까 자, 새로운 함수 ft의 함수로 바뀌게 돼요.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표현이 되고, 자, 2차 함수의 핵심 축의 방정식이었죠. 축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였습니다. 즉 2분의 1이군요. 자, 축방 t 이퀄 2분의 1에서 최소를 가져요. 자, 여기가 지금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에서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1이 여기고요. 1이 이쯤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최대를 갖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f에 t 들어갈 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2 곱하기 4분의 1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2분의 1 마이너스 1입니다. 지워져서 자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최소값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최대는요. 최대값은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f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어서 그 값은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금 구했어요. 최대에서 최소를 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3 그죠? 3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그러면 2분의 9인가요? 답은 1번이 되어야겠죠. 9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2x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2다 보니까 이 정보는 탄젠트 세타의 정보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탄젠트 세타를 2로 처리해라. 뭐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자, 또한 2x의 그래프의 1사분면을 고려하신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2x의 그래프입니다. 그 세타의 탄젠트의 값이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직각 삼각형에서 자, 탄젠트가 2가 나왔기 때문에 밑변을 1로 높이를 2로 잡았을 때 빗변은 루트 5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세타가 이겁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과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되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각을 변환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4개,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되는 거예요. 사인 그래프고요. 자, 코사인 그래프는요. 마찬가지로 4칸을 그려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네 칸을 그리시고 그래프가 1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여기도 물론 파이가 됩니다. 각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분의 파이가 여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세타는 각을 여기서 이렇게 진행시켜라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각을 진행하려면 코사인 값으로 바뀌죠. 따라서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곱하기,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파이가 여기 있고 세타를 더하라는 얘기는 각을 이렇게 진행시켜 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여기에요.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각을 진행시키라는 얘기고, 자,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마이너스가 하나 있다 보니까 플러스 값으로 사인 세타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가 여기고 세타를 이렇게 진행시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랑 정확히 일치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요거에 제곱을 후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자, 요거 제곱하면 5분의 2가 되는군요. 더하게 되면 5분의 1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10번 문제요. 0에서 2파이까지 주어져 있는 x에 대하여, 자, 로그 3의 탄젠트 x가 로그 2의 루트 2를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자, 로그 2의 루트 2가 2분의 1이었던가요? 자, 그 말은 탄젠트 x를 구할 수 있어요. 탄젠트 x의 값은 3의 2분의 1 제곱인 루트 3이 되어야 합니다. 특수각이군요. 따라서 x의 값은 특수각입니다. 각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탄젠트가 루트 3이 나오기 위한 각도를 주어진 0에서 2파이까지를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요. 예, 단위원을 한번 그려보고 접근해 봅시다. 자, 여기서 60도예요. 60도. 탄젠트 세타 60도일 때 되고 이쪽도 나오죠. 자, 모든 해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둘 수 있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둘 수 있겠죠. 그 두 근의 알파하고 베타의 각을 더하는 게 여기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알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6분의 파이가 되겠죠? 3분의 파이, 60도. 그리고 베타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이 두 개밖에 나오지 않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는 게 여기서 요구사항입니다. 모든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얘기하게 되고요.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통분하면 3분의 5파이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문제는 8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Q는 답이 8이 되어야겠죠. 자,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0부터 2파이까지 주어져 있고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탄젠트 x라는 것이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걸 제곱했어요. 자, 그 얘기는 코사인 제곱 x 분의 사인 제곱 x, 자, 에서 2 곱하기 사인 제곱을 뺐군요. 사인 제곱 x를 뺀 결과가 0을 만족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x로 묶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분의 1에서 2를 뺀 결과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사인 x가 0 되는 경우 있죠. 물론 x는 0 나옵니다. 자, x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사실 사인 x가 0 나오는 그 각은 뭐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코사인 제곱 x가 2분의 1 나오는 경우 있죠. 2분의 1 나오는 경우, 자, 그 얘기는 코사인 x가, 자, 루트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시면 되겠네요. 자, 단위원 한번 살펴봅시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코사인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고요. 자, 단위원을 그려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코사인은 길이값이라고 했었어요. 자, 길이값이 2분의 루트 2인 것은요, 여기입니다. 즉, 여기에 길이값, 요 점과 요 점에 해당되는 각에 대하여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2를 만족을 하겠죠. 물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즉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했을 때도 여기겠습니까? 요각이겠죠. 자, 그럼 뭐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즉 글은 여기가 뭐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여기가 x4 이렇게 4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를 x1, 여기를 x2 그러니까 여기 x3 각각 x4라고 합시다. 자, 그럼 x의 1 플러스 x의 2는 어떠한 각의 특성 때문에요. 4분의 파이, 여기도 4분의 파이죠. 파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x3하고 x4를 더하게 되면요. 자, 하나는 여기에서 이만큼 뺀 것이고요. 하나는 여기에서 이만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가 2개 있어야죠. 그래서 3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하면 답은 4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3번이 답이 되어야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한 부등식이 성립한답니다. 부등식이 지금 2차 부등식이죠.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야 한다. 절대 부등식을 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2차 함수의 절대 부등식. 모든 x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얘기는 최고치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판별식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항상 크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군요. 자, 짝수 판별식 가져와 봅시다. 4번의 D는 B-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B-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입니다. 자, 부호가 살짝 바뀌어서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예, 세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군요.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이 부등식을 전개했을 때 이것이 지금 1이 돼야겠죠? 이것이 지금 1입니다. 즉,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며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봅시다. 뭐 여전히 단위원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단위원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여기 x축, 여기 y축 이렇게 잡았습니다. 2분의 1 코사인 세타는 길이값이라고 했고요. 길이값이 2분의 1 나오려면 한 요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보다는 더 작아야 하니까 이런 애들이면 돼요. 이러한 호를 택하고 있는 각들을 다 잡아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알파라고 하면 되고요. 이쪽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예,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의 정보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져야겠죠. 따라서 알파의 값은 2분의 1이 나오기 위한 알파 60도인가요? 즉 3분의 파이가 되는군요. 자, 베타의 값은 3분의 파이를 2파이에서 빼면 됩니다. 즉 3분의 5파이가 되는군요.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식은 4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4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4 곱하기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를 더하면 3분의 9파이다 보니까 3파이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군요.